내란 세력이 만든 균열이 한 번에 드러나며 그동안 쌓여온 모든 문제점이 폭발하듯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나경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라며 공세를 폈다가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범죄자 아니냐는 되치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에 이는 나경원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명태균 측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계엄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놓고 완전히 분열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한덕수 결심 선고에서 15년형을 구형하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 또한 윤석열 등 6명을 기소하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의 추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나라가 완전 이거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든가 조치를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 퇴정명,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 나경원의 역대급 망언이 다시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끝나자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바로 받아쳤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겠느냐? 아무리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막말해도 되겠느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참다 못한 추미애가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라는 추미애의 반격은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의장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라고 외쳤으니 추미애의 반격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법사위는 나경원이 의도했던 공격의 장이 아닌 나경원 본인의 과거가 부메랑처럼 날아와 박힌 참사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으로 이러한 전망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건 범죄자 시장 후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국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면 당명을 바꾼다.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와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지금 뭘 보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인데 지금 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등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쪽은 너무 오른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힘이 오히려 더 우경화 쪽으로 가는데 나경원 의원까지 이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지방선거 이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원래 저는 이 시점에는 국민의힘도 내란정당 해산 부분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계엄 1주년이 거의 다 돼가네. 1년이 거의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까지 왔고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몇 가지 종합해보면 원래 얼마 전까지도 지방선거 이야기는 없었다. 그럼 지금 윤어게인 구하기에 가장 동참한 사람이 당연히 공천 받는 걸로 그런 방향 정도만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번 국민의힘 지선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장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넓은 집을 짓겠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현재 국가의 해체 작업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진행자가 질문하기를 정광호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하자 나 의원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할 수 없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를 내쳐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완전히 지금 이제 극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형국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당에 윤석열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광훈, 뭐 조원진, 뭐 전한길 뭐 이걸 다 품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공화당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공화당 쪽 사람들이야 원래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고 원하죠. 당연히 거기는 네. 이제 세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어쨌든 자기들이 뭐 주류 정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고 아니면 합당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전에 조율이 된 게 있냐, 뭐 소통 채널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 그런 건 없대요. 근데 갑자기 장동혁 큰 정당의 대표가 작은 정당에 손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말한다는 건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내에서 존재감이 없고 지금 입지가 흔들린다는 증거거든요. 특히나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를 대놓고 방해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론 또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해야 한다. 라는 칼럼이 나올 정도로 싸늘합니다. 다시 말해 나경원의 서울시장 도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명태균 변호사에게 완전히 무너진 장면이 공개된 것인데요. 특검 조사에서 오세훈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여론조사 파일 6개가 실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명태균 측 변호인은 당당했던 오세훈이 여론조사 파일이 나오자 많이 당황했다 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초토화됐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두 유력 후보가 동시에 무너지는 모습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도 필요 없다. 이렇게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 또한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는데요. 소장파인 김용태, 김재섭은 아직 우리가 계엄,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를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데 사과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선 안 된다 라는 이유를 밝히며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재원 같은 경우는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아주 세게 했고 지금이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이냐 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봐도 모자랄 현 시점에 당심에 빠져 당 전체를 흔드는 국민의힘. 이게 과연 정당입니까? 민생이 아니라 내란 책임을 어떻게 피할지로 며칠째 싸우는 현실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에서 윤석열, 박성재 등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인데요. 특검에서는 윤석열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이 공모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국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 의혹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총합이 동원된 완성된 구조적 범죄 사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지시가 여러 부처를 거친 만큼 모든 관련자가 아닌 윤석열과 공모한 피의자만 선별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26일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있었고 한덕수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는데요.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았기에 이는 내란 사건의 이정표가 될 구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내란 세력 전체의 정리 국면이 미루고 미루던 사법적 정리가 드디어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꿀은 왜 빨았어요?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어요?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어요? 내란 공무원이죠, 내란 공무원. 누가 문제였니?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어요? 자,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 조치하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스스럼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막말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서 뜯으러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끝마다 위원장에게 독재 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자,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그것도 같이 찾아놔. 자, 이제 내가 질의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최소한 선은 밟지 말아야죠. 뭘 배웠습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신동욱 윤석열한테 엄한 거 아니에요? 신동욱은 그동안 윤석열한테 아부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실 거면 나가세요. 자, 곽규택 의원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런 나라가 있냐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 이런 나라가 있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다 바로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법, 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 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발사 13분여 만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 나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의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종합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소문 외압,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3 1년이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 한 번도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 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